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남편이었던 사람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참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학벌에 머리도 명석해 보여서 회사에 다닐 때에도 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찾아야 했으니까요. 여자 사원들한테도 인기도 많았어요. 그중 한 명이 역시 저였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적절히 들어가며 살아온 사람은 어느 정도 내공도 생기고 인간관계에 대한 대처 능력도 생기면서 성장하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늘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는 못나고 덜 떨어진 형미도 있다 보니 당연히 남편이 돋보였던 거죠. 행동도 빠르고 눈치도 빨라서 부모님의 말도 잘 들었던 착한 어린이였던 남편은 늘상 부모님의 칭찬 속에 자라왔다고 했습니다. 반에서는 늘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오거나 시험 성적이 좋아서 1등을 자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모두가 주목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남편의 조그만 일탈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뭐라 한 사람이 없었고 당연히 남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 기준이고 중심이라고 자만하게 된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에도 공부를 잘하는 남편에게 그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선생님마저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저에게 자랑스럽게 회상하면서 말해주곤 해서 지겹게 들었어요. 하늘 아래에 자기 혼자만 사는 인간처럼 고집만 세워지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그것이 쉽지 않게 돌아가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으니 돋보이지 않아서 적응이 쉽지 않았는지 남편은 그때부터 과거에 머무르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자기 자만에 빠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남편을 두고 알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좋은 성적에 맞췄음에도 원하는 좋은 회사를 다니면 뭐하나요? 자기 자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 자기 의견과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사표를 내던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정도의 실력 인재이면 못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그런 자신만만해하는 태도에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의 능력 있는 남자라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하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도 참 무지했던 거죠. 남편은 의기양양해하며 퇴사를 했음에도 받아주는 것이 없었어요. 자만심에 빠져서 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무작정 나와버렸던 겁니다.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모양인지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유락천금을 벌어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도 그런 남편에게 신경 거스르게 하지 말라고 저만 닥달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는 남편을 두고 저에게 그러셨어요. 행여나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지 않는다고 내 아들을 구박할 생각은 마라. 내 아들이 저러고 말 애가 아니다. 돈 몇 푼 버는 너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남편이 잘 되고 못 되고 판가름이 나는 것이야. 매번 저만 닥달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남편의 먹을거리를 챙겨주지 않았다고 냉장고 속이 비었네 어쩌네 하고 청소는 했느니 안 했느니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돈 한 푼 안 벌고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래야죠. 아니면 어머니가 하시던지 그러시던가요. 뭐야? 네가 지금 네 남편 보고 돈 한 푼 안 벌어온다고 했냐? 이게 어디서 돈 그거 몇 푼이나 번다고 지랄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제가 번 돈 그 몇 푼도 안 된 걸로 어머니 아드님 먹여 살리고 있어요. 주식한다면서 아버님 돈이나 다 끌어다 썼다면서요? 어머니 그렇게 아드님 믿지 마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뭘 안다고 감히 그런 거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이 하는 일을 이러네 저러네 하고 있어? 그래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또 돈 해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주식을 도박을 하듯이 하니까 다 날려버린 거죠. 돈을 벌었으면 왜 생활비를 한 번을 안 내놓겠어요? 이런 미친 것이나 네가 이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내 아들 앞길이 막히는 거야. 다 네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박하는 아들 잘 끼고 살아보세요. 재수 없는 며느리는 빠져줄 테니까요.
어디 잘난 아들 뒷바라지 한다 셈치고 돈도 잘 빌려다가 줘보세요. 얼마나 잘 사나 제가 잘 지켜볼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살고 있는 전셋집도 전세금 대출인가 뭔가 만땅으로 다 받아내서 주식에 몰빵을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신우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려간 것도 모자라서 시부모님의 단 하나의 재산이었던 아파트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냈는데 다 날렸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숨기고 있었어요. 아무리 멍청하고 운이 없다 손치더라도 한번 폭망했으면 그걸 교훈을 삼아서 다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할 텐데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잘난 자신의 머리와 판단력만 믿었어요. 어떻게 주식 공부를 위해서 책 한 권을 사보지도 않고 하는지 웃겼어요. 내가 머리가 컴퓨터인데 헛소리만 늘어놓는 책들은 시간 낭비하기 뭐하러 보냐? 늘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과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이혼할 때 데리고 나온 그 어린 딸도 이젠 어엿한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 되었어요. 전 남편은 TV 프로그램처럼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처럼 산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갖고 있던 아파트도 남편 손에 다 날리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고 신우이도 남편한테 꼬라박은 돈도 못 돌려받았다고 들었어요. 딸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고모와는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딸을 통해서 제가 코인 투자와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을 벌어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시부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남편을 연결을 시켜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짜내가면서 제 딸에게 그러더라네요. 유나야, 네 아빠 불쌍해서 어쩌냐. 저러다가 산속에서 혼자 죽으면 어떡해. 그래도 딸은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한 번씩 아빠한테 가봐라. 할머니가 가고 싶어도 어찌나 거기가 험한 산중이던지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아. 아예 그러지 말고 네가 아빠랑 함께 살면 안 되겠냐? 아빠한테 나쁜 기억이 전혀 없었던 딸은 그런 할머니와 고모 말에 많이 동요가 된 듯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불쌍한데 그냥 아빠 받아주면 안 돼요? 엄마 돈 많이 벌잖아요.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함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유나야, 네가 아빠라서 측은해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엄마한테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어. 이미 20년 전에 정을 뗀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도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 딸은 저를 이해를 하면서도 무척 서운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웬 거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거실 소파에 자기 집인양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와도 일어나 보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폼이 딱 그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 누구야? 빨리 나가지 못해? 그러자 제 딸이 방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엄마, 내가 아빠한테 오시라고 했어.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셔야 한대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20여 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이었지만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해? 어서 빨리 나가라고 해. 그랬더니 갑자기 띵동 소리가 들리더니 인터폰으로 보니까 웬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 딸이 저에게 그랬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아빠를 집으로 오시라고 했다니까 할머니랑 고모가 찾아왔어.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 그래서 제가 나가서 돌아가라고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지 않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제 딸 하나만 믿고 거짓 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안매 안고 소파에 앉아있던 전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허락도 없이 와서 미안한데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병원비 할 돈을 빌려주면 바로 나갈게. 얼척이 없었어요. 이게 모두 다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거짓떼들과 연락을 하고 지낸 제 딸의 탓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네 아빠의 도움도 없이 너를 잘 키워냈다. 이젠 직장도 다니니까 내게서 독립해라. 네가 능력이 있으니 네 아빠한테 하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겠다. 다만 내 눈에만 띄지 마라. 지금 당장에 네 아빠랑 같이 나가라. 엄마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네 돈이냐 생각하지 마라. 알았니? 그래도 전 남편은
버티고 나가지도 않고 있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밖에서 거짓대들이 몰려와서 문 안 열어준다고 치인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지 한 명도 제 딸이 못 모르고 문을 열어준 모양인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잡아가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딸을 쫓아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번 참에 완전히 독립을 시키고 저도 새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딸이 제게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왜 진작에 아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아빠 때문에 못 살아. 왜 그런데 그러니? 아빠가 병원비 한다면서 내 돈을 다 가져다 쓰고 정작 병원 안 갔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주식을 했더라고. 아니 세상에 주식을 게임하듯이 도박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지. 그러면서 내가 엄마 따라서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패가 망신의 지름길인데 그걸 왜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제 딸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 불쌍한 아빠를 구제해주고자 올름의 올세방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면 좋겠지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거렁뱅이처럼 산다고 해서 함께 못 산다고 했다네요. 자기처럼 똑똑하고 잘난 인간이 어쩌다 운빨이 안 먹혀서 그런 것뿐인데 그런다면서요. 엄마가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랬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엄마는 타고난 돌머리인데 무슨 코인으로 돈을 벌었겠냐고 하면서 절대 내가 코인 투자하지 말라고 나를 쥐잡듯이 했어. 그러면서 아빠가 멍청한 엄마가 운이 좋아서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으니 아빠는 청정당당하게 머리로 승부를 걸어서 벌어보겠다고 나한테 돈을 퇴출받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자기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요. 인생에 패배자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떡합니까? 참 불쌍한 인간이었어요. 제 딸도 남편과 함께 수개월을 지내면서 금방 알게 되었던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명석한데 그 정도 빨리 캐치를 못하겠습니까?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다시 합친다고 해도 제가 쌍수 들고 말릴 거예요. NFT가 멋이고 메타버스가 멋인지도 모르면서 코인 투자를 한다는 전 남편을 두고 제 딸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미래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과거에 맨날 100점 맞고 와서 칭찬받던 그 시절과 공부 잘해서 자존감이 높았던 그 시절에 갇혀 살고 있으니 평생 급발자로 살게 놔둬야죠. 제 딸도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알게 되었고 아무리 아빠라도 가까이 두면 독이 되는 인간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전 남편과 이젠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고모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제 딸에게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좋은 교훈 하나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